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 이곳의 사연 애청자입니다.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한 가지 이상씩 자신만의 기구한 사연을 품고 살잖아요. 조용히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듣는 사연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인간 군상들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화내주고 이해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 역시 같이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저도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응원과 걱정,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이해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필요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왜 저를 고아원에 두고 가셨는지, 저를 다시 만나러 올 생각은 있으신 건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기억은 고아원의 선생님이 제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신 게 첫 번째 기억입니다. 미연아, 미연이 이름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요? 아이고, 우리 미연이 글씨 예쁘게 잘 썼네. 선생님, 저 그림도 그려볼래요. 그래, 우리 미연이 그림도 잘 그리지? 한번 그려볼까? 네.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항상 가족을 그릴 때면 고아원 선생님과 친구들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들이 저와 매일을 함께하는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돌이켜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림에 조금 소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시 고아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 고아원을 예쁘게 꾸미는 일은 항상 제가 했었거든요. 하지만 공부엔 전혀 소질이 없던 저는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진학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해. 대학은 안 가도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는 받자. 응? 싫어요, 선생님. 공부 정말 재미없어요. 시험 보면 항상 꼴찌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저보고 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학교를 다니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다니는 학교인데 이렇게 다닐 바엔 그냥 안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돈 벌 수 있는 일 하고 싶어요. 돈은 지금 아니라도 언제든지 벌 수 있어. 하지만 공부는 맞는 때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니? 미연아,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응? 고아원 선생님은 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매일 저를 설득하셨지만 저의 생각은 굳건했어요. 당시엔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진 못했고 재미도 없는 학교 다닐 바엔 빨리 돈 벌어서 고아원에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컸거든요. 선생님, 저 정말 학교 안 다녀도 괜찮아요. 교복도 입어봤고 수학여행도 다녀왔으니까 괜찮아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 공부에 소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가서 매일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고 졸고 자고. 그래서 결국엔 교무실에 불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제 부모님 없어서 가정교육 못 받았냐는 그런 소리도 듣기 싫어요. 제가 공부에 소질이 없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건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이 이런 사람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꼭 부모님 핑계를 댔어요. 저 이제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 안 듣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고등학교는 진학하지 않을래요. 네? 에휴, 일단은 알겠어. 네 고집을 누가 꺾니? 대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다시 학교에 가고 싶거나 공부가 하고 싶으면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해. 알았지? 선생님이 꼭 도와줄 거니까. 알겠어요, 선생님. 그렇게 저는 학교 가는 친구들의 부러운 눈빛을 받으며 17살이 된 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았어요. 시험 기간이 된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고 시험도 숙제도 없는 저는 매일이 행복 연속이었죠. 선생님, 오늘은 뒷산에 놀러 갔다 오려고요. 뒷산? 갑자기 왜? 그냥 산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요. 그래, 뱀 조심하고, 벌레 물리지 않게 조심하고, 그리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아이 참 선생님도. 저 어린애 아니라고요. 그렇게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조심할 거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 네, 다녀올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달을 고아원에서 노니까 몸이 찌뿌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의 초입에서 전 매일 고아원 뒷산에 올라 산뜻한 공기도 실컷 마시고 나무 구경도 하고 꽃 구경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넌 무슨 꽃이니? 정말 예쁘게 생겼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식물과 곤충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산속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던 때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사실 지금도 잘 알 수 없는 답이기는 하지만 그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19살이 됐고 성인이 되면 고아원에서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독립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정말 무더웠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고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틀 수 없었던 에어컨 대신 선풍기 앞에 앉아 매일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이번 주말에 대학생 언니 오빠들 봉사하러 온대. 이번 주 주말? 언제? 아마 토요일일걸? 진짜 신기하다. 나도 대학 생활하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오면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지. 미연아, 넌 궁금한 거 없어? 글쎄, 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러지 말고 너도 궁금한 거 물어봐. 언니 오빠들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우리 이제 내년이면 나가서 살아야 하잖아. 생활비랑 집안일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도 물어봐야지. 다른 친구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막연하게 어떻게 집을 구하고 일을 하며 살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주말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질문해도 잘 대답해 줄까? 그런 걱정을 하며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어머, 너는 저번보다 많이 자랐네? 밥 열심히 먹었구나? 그렇게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고아원을 찾았고 저는 유난히 흰 얼굴을 가진 한 대학생 오빠의 얼굴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봐도 귀하게 자란 것처럼 귀티나는 얼굴에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큰 키. 맞아요. 전 대학생 오빠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녕? 넌 이름이 뭐야? 나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소개시켜줄 수 있어? 이미연,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스키고요. 얘는 이미연이에요. 그래? 미연아, 네가 소개 좀 시켜줄래? 네,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한눈에 반한 오빠에게 고아원 여기저기를 소개시켜줬고 저는 이 오빠가 의대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와, 의대생이면 공부 엄청 잘하시겠네요? 열심히 했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저는 공부에 소질도 없고 또 하기 싫어서 고등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이 잘생긴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공부가 좋아서 의대를 갔다고 하니 정말 딴 세상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미연이는 이제 여기서 독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독립하면 뭘 하고 싶어? 저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왠지 이 오빠 앞에선 멋있게 대답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없던 생각이 갑자기 생길 리가 없죠. 어, 저는 그러니까 괜찮아. 멋진 대답하지 않아도 돼. 어른이 되면 다 이렇게 멋있어지는 걸까요? 저는 이게 사랑인지 동경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이 의대생 오빠에게 빠졌고 당시 막 생긴 휴대전화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매일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고 독립을 하던 날 이제 혼자 살아야 할 집으로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미연아, 독립 축하해. 이건 독립이자 이사한 선물. 커다란 휴지를 잔뜩 들고 온 오빠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 깨끗하고 좋네. 어때? 마음에 들어? 그럼요. 여기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나도 우리 미연이랑 잘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니? 네? 뭐라고요, 오빠? 처음엔 네가 귀여운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너랑 연락하고 너가 하루라도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고 처음엔 너를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동생이니까 걱정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미연이한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야. 미연아, 오빠는 미연이를 정말 많이 좋아해. 맙소사, 지금 이거 오빠가 저에게 고백하는 거 맞죠? 사람이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난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어요. 나도 오빠가 정말 좋아해요. 저는 오빠가 당연히 제가 어리고 또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해서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했을 때 오빠가 답장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는걸요? 혹시 제가 매일 연락하면 오빠가 나를 귀찮아하거나 질려하지 않을까 늘 걱정했다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저라도 오빠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당연하지. 나는 미연이의 당당하고 귀여움을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의대생 오빠와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는 오빠가 군의관으로 가기 전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빠의 가족들을 만나러 갔어요. 어림없는 소리? 어디서 이런 거지를 데려와서 감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당연히 제정신이에요. 저야말로 어머니께 실망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조건을 따지는 속물이실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머 아주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에게도 급이 있고 그 급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당연한 건데 무슨 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어디서 이런 걸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오빠 손을 꽉 잡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너 말 좀 해봐라. 니깎게 우리 집안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 고아라며? 거긴 뭐? 중졸? 이게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면상을 들고 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해, 감히? 제가 정말 잘할게요. 뭘 잘할 수 있는데?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으면서 뭘 잘할 수 있다는 거야? 어? 여기 와서 청소라도 할 건가? 설거지하고? 이런 것도 너보다 훨씬 잘하는 전문가들이 널렸는데 넌 대체 우리 어머님을 위해 또 이 집안을 위해 뭘 할 수 있는데? 진짜 뻔뻔하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의사였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남편의 남동생도 또 남동생의 아내도
전부 의대를 나와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처럼 언젠간 내가 잘하다 보면 나를 좋아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돈을 보고 접근한 거라면 꿈도 꾸지 마. 너에겐 10원 한 푼도 줄 돈 없으니까. 저는 돈을 보고 오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오빠라는 사람이 좋을 뿐이라고. 말을 마치는 순간 눈앞에 불꽃이 튀며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번엔 반대편 뺨에 똑같은 고통이 찾아왔죠. 오빠가 옆에서 말리지 않았으면 저는 온몸에 피멍이 들어 오빠의 본가에서 나오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미치셨어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지금 때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예의범절도 모르는 게 어디서 우리 집안 사람이 되겠다고 와서 깝쳐? 당장 나가지 못해? 앞으로 우리 아들 옆에 얼씬도 하지 마. 아니요. 저도 이제 여기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오빠, 얼른 잘못했다고 해. 어머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께서 하라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제 학력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예의범절도 다시 배워올게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화내지 마세요. 네? 잘못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울면서 시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그쪽 머리로 1년 공부해서 의대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우리 아주버님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건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지. 아가야, 너 여기 있다가 체해서 죽어. 동서라는 사람이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며 얘기를 하는데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처리하는 건 제 전문이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 어디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죽고 싶다고 해도 내가 쉽게 죽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 재수 씨야말로 이번에 수술 잘못한 것 때문에 난리던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잘못하다간 의사 면허를 잃을 수도 있을 텐데.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 오늘 집에 찾아온 건 허락 맡으려고 온 게 아니라 통보하려고 온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처럼 이 사람에게 손찌검을 한다거나 찾아와서 괴롭히면 그땐 저도 오늘처럼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미연아, 가자. 오빠, 그래도 어머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으셨는데. 우리 다 큰 성인이야. 결혼하는데 허락이 필요해? 가자. 너 얘랑 안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의 고함을 뒤로하고 저와 남편은 남편의 본가를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 어떡해. 상관없어. 아프지 않아? 멍들겠다. 얼른 집에 가자. 오빠가 약 발라줄게. 맞은 거보다 마음이 더 아파. 나 때문에 당신까지 부모님께 버림받고 사랑도 못 받으면 어떡해. 나 그런 거 싫단 말이야. 그런 걱정을 왜 해. 난 미연이만 있으면 되는데. 미연이는 나 말고 다른 게 필요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도 결국 우리 사이 인정해 주실 거야. 어머니가 그냥 욕심이 많아서 그래. 자식을 너무 본인 입맛대로 키우시길 원하시는 거라고. 나도 이제 곧 있으면 30이고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힘들었지? 얼른 집으로 가자.
그렇게 저희는 제 고아원 선생님과 오빠의 다른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다 같이 찍은 사진이 너무 소중해 액자까지 해서 걸어놨죠. 그리고 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로 떠났고 오빠가 없는 신혼집을 저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동서가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 갖출 거 다 갖추고 살고 있구나. 어머님, 집이 작지만 앉으세요. 쫙. 어머님, 네 생각만 해도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런 집구석에서 너 같은 걸 끼고 살아야 하는데 왜? 저는 정말 오빠의 조건이나 배경을 보고 일부러 접근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저희 가족과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요. 사랑? 네가 사랑을 알기나 해? 정확하게 따지자면 제가 윗사람이지만 동서가 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얘기해도 참았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저를 지켜줄 남편도 없고 무엇보다 제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혹시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이 두 사람이 빨리 돌아가길 기다리며 꾹 참았습니다. 어머, 이건 뭐야? 왜 아기 신발이 있어? 뭐? 너 임신했니? 저는 무서워서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대답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래, 아주 할 건 다 하고 사나 보네. 야, 어디 우리 집안에 이 더러운 피를 섞으려고 그래? 진짜 이게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너 같은 거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잠깐만요, 어머님. 야, 너 우리 아주버님을 가진 거 맞아? 어디서 뒤에 따로 서방 두고 우리 아주버님한테서 돈 빼돌리는 거 아니냐고. 동서가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어대도 남편을 위해, 아기를 위해 참았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이것 좀 놓고 얘기하시라고요. 공부는 못해도 이런 것들이 이런 머리는 잘 돌아간다고. 내가 임신해서 애 가지면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가 손자까지 가졌구나 하면서 널 받아들일 줄 알았니? 정신 차려. 우리 아들의 소중한 유전자와 너처럼 더러운 유전자가 섞였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짜증나 죽겠으니까. 아주 죽었으면 좋겠어. 어머님, 이런 거에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그럴 가치도 없다는 거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좀 소름 돋긴 한다. 애 생긴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너무 티나잖아. 역시 머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머리를 쓰네. 솔직히 애 태어나서 유전자 검사하면 누구인지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고. 아주버님 없는 동안 사고나 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아, 더러워 진짜. 집에 가서 소독해야지. 어머님, 얼른 나가요. 여기 더 있다간 무슨 병 걸릴지 모른다고요. 너,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우리 옆에서 안 떨어지겠다 이거지? 어디 두고 봐.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시간만 나면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가는 두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집으로 찾아오지 않고 밖에서 만나자며 안 나오면 또 집으로 찾아올 거라길래 얼른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도 사람 많은 곳에선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지 못하겠죠. 조용한 카페를 들어서자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 어머님 소리는 듣기 싫다는데도 끝까지 하는구나. 나는 멍청한 사람이라는 걸 너처럼 온몸으로 표현하고 사는 사람도 없을 거다. 마셔라. 임신했으니까 커피는 못 마실 테니 주스 시켰다. 오는 동안 목이 탔는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어머니가 건네준 주스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음료수를 마시는 저를 보는 두 사람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긴 말 안 할게. 우리 아주버님이랑 헤어져.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긴 한데. 그래도 알아서 나가는 게 모양새가 좋잖아? 우리라고 너한테 이러는 거 마음 편한 줄 아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우리가 너 이렇게 불러서 뭐 사줬다고 착각하지 말고. 잠깐만요. 배가 너무... 배가 너무 아파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 배가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제 배를 지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척하며 아픈 저를 쳐다보고만 있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이 달려와 쓰러지는 저를 받아주고 119에 신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게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유산입니다. 이건 산모님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미연아. 오빠. 놀란 남편이 병실로 들어서고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너를 혼자 둬선 안 되는데 정말 미안해. 많이 아팠지? 응? 지금은 괜찮아? 혼하자. 뭐라고? 어디 불편해? 아니, 이혼하자고. 나 이렇게 매일 불안에 떨며 더 이상 못 살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오빠도 잘 생각해봐. 나 병원에서 나가면 어머님이랑 동서는 또 매일 집으로 찾아와 괴롭힐 거고. 그건 이사 가도 소용없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집을 알아내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 뭘 섞었는지도 모를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나를 이렇게 또 아프게 할 거라고. 나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 살기 싫어. 나 너무 힘들어, 오빠. 세상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나에겐 결혼 생활 같아.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어차피 아이도 없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거 분명 엄마랑 재수 씨 짓이지. 내가 그냥... 됐어. 그만해. 다 끝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하자. 그렇게 저는 결혼 1년 만에 오빠와 이혼했고 남편도 아이도 잃은 저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날은 열심히 번 돈으로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입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첫날부터 변기가 막힌 거 있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사람을 불렀는데 여자 2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서 오시라고 문을 여는데 형님? 형님이 왜 여기에... 형님이라고? 누가 네 형님이야? 아니 너는... 네가 여기 왜 있어? 넌 여기 청소하러 왔니? 아니요. 집에 변기가 고장나서 사람 불렀는데요. 뭐? 사람을 불러? 여기가 네 집이라고? 두 사람은 집주인이 저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개거품을 물며 기절할 것처럼 굴더군요.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저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걸 알게 되고 남편과 이혼 후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하루를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제 얘기를 들으시곤 아주 천벌받을 인간들이라며 저 대신 크게 화를 내주셨습니다. 미연아, 괜찮으니까
너 있고 싶은 만큼 여기 있어.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면 그래도 돼.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푹 쉬어. 알았지? 네, 선생님. 정말 방에 들어가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오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기검진하러 병원은 가야 했기에 병원에 가는 날만 서울로 나오곤 했었어요. 이제 몸은 거의 회복했어요. 그리고 환자분의 다친 마음 역시 치료해야 해요. 그렇게 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오히려 환자분만 힘들 뿐이에요. 알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른 날은 병원 진료가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아원으로 향했는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 어느새 한강까지 왔더라고요. 아이도 잃고 남편도 잃고 물론 합의 이혼했지만 좋은 가족을 만났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휘몰아치더니 갑자기 제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겠다 마음먹고 막 달려나갈 때였어요.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이거 놓으세요.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거 놓으라고요. 아가씨,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려고 해?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 그렇게 엉엉 울고 다 풀어. 내가 다 들어줄게. 옳지. 그래, 그렇게 다 울어서 털어내는 거야. 아이고, 잘한다. 제 잘못이 아닌데 다 전부 제가 잘못했대요. 모든 게 다 미워서 살 수가 없다고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요. 제가 왜 이런 거를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요. 그렇게 처음 본 아주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그동안 쏟아내지 못했던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을 다 풀어냈습니다. 친절하고 착하신 아주머니 덕분에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막았지만 갑자기 생각하니 제 모습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 품에 안겨 그렇게 엉엉 울었던 것도 처음이고 그런 날것의 모습을 보였다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야 할 거 없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지. 무슨 사연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아깝지 않아? 이렇게 아직 젊고 예쁜데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잘 찾아봐.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알았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도 안 다녔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머리가 좋지도 않아요.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재능이 있지도 않아요. 저는 멍청해서 아이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어요. 이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이를 잃고 남편을 잃은 건 아가씨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아가씨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아가씨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지 마. 분명 다시 생각해보면 아가씨 잘못이 아닌데 그냥 일이 그렇게 되려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아이 그리고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할 게 없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공부 말고 뭐 해본 거 있어? 아니요. 그것 봐. 공부는 아닌 게 됐으니까 공부는 하지 말고. 그럼 또 무슨 일을 해봤는데? 그냥 남편을 일찍 만나서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 아가씨야. 그럼 포기하면 안 되지.
아직 내 재능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가씨,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또 관리도 해주고.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럼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딱 3개월만 일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또 다른 일 소개시켜줄게. 어때? 지금 어디서 지내? 선생님께선 평생 고아원에서 지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펼쳐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를 살려주신 아주머니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바로 보험이었습니다. 말만 들어봤지 평생 보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저에게 보험이란 일은 정말 신세계였죠. 보호망으로 이름을 떨치고 계셨던 아주머니 밑에서 일을 배우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점점 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연 씨, 이분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나올 거야. 이럴 땐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하면 보험료도 절약하고 그리고 보장 내역도 훨씬 좋게 넣을 수 있어. 정말 그렇네요. 언니, 저 정말 언니 아니었으면 평생 삽질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게 왜 내 덕이니? 다 미연 씨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아주 기특해 죽겠어. 정말 감사해요. 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저에게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 그리고 다시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 다 언니 덕분이에요. 진짜로요. 그때 언니 아니었으면 정말... 괜찮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과거는 그냥 미연 씨가 살아온 길일 뿐이야. 과거의 생각 때문에 다시 힘들어하지 마. 물론 과거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연 씨도 없겠지. 하지만 말 그대로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래, 그때 그랬지. 여기까지만 생각해. 더 깊게 생각하면 다시 힘들어지기만 하잖아. 그치? 언니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 모든 것이 저에겐 다 약이고 힐링이에요. 언니가 싫다고 해도 평생 언니 옆에 있을 거예요. 말만이라도 고맙다. 더 늦기 전에 얼른 고객 만나러 가. 그리고 갔다 와서 연락하자. 네, 언니. 그렇게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던 아주머니는 이제 제가 먹고 살 수 있게 길까지 열어준 아주 고마운 분이 됐습니다. 미연 씨 덕분에 보장은 늘어나고 보험료는 줄고 아주 고마워.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보험 가입해 주셔서 제가 다 감사하죠.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내년 달력이랑 일정 정리 노트예요. 아이고, 선물까지 챙겨주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저는 보험 설계를 시작하며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제가 관리하는 고객이 1000명이 넘어가며 저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우리 미연이 왔어? 이게 다 뭐야? 저번에 아이들 겨울 이불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불 사왔어요. 빈손으로 와도 된다고 했더니 또 뭘 사왔어?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여기는 제 친정이나 다름없는데. 그리고 아이들 겨울에 춥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선생님. 받아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에이, 선생님, 못 산다는 말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네 덕분에 너무 잘 산다. 그렇게 많이 번 돈으로 제가 지냈던 고아원에 선물도 하고 후원도 하고 저도 보험 언니한테 받은 도움을 돌려주기 위해 작게 보험 대리점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저와 언니 이렇게 둘만 있었던 대리점에 점점 많은 설계사가 오면서 규모가 커졌고 저는 그렇게 번 돈으로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자신들이 뚜루러운 변기의 주인이 저라는 걸 알게 된 옛 시어머니와 옛 동서는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현관에 서 있더라고요. 뭐 하세요? 화장실 여기예요. 여기가 정말 너네 집이라고?
이번에도 돈 많은 남자를 잡았나 보구나? 저기 아주머니, 일하러 오셨으면 조용히 할 일이나 해야죠. 어디 집주인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하세요? 뭐? 어머님, 얼른 끝내고 가요. 형님, 얼른 하고 갈게요. 몸이 불편한 건지 두 사람 다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전 남편의 가족을, 그것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두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요? 저 화장실 청소까지 다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도 잘 내려가요? 당연히 물도 잘 내려가죠. 혹시 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연락은 무슨? 어머님도 참.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두 사람은 막힌 변기를 시원하게 뚫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오더군요. 저에게 물어볼 게 많아 보이는 두 사람이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오늘 돈은 계좌이체 할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형님, 잠깐만. 왜요? 아니,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새 현관이 어딘지 잊으셨어요? 얼른 나가세요. 냄새나니까. 그렇게 두 사람을 보내고 나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의사라고 저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더니 왜 남의 집 변기를 뚫어주러 다닐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두 사람이 왜 저러고 사는지 알 수 있으려나 궁금해하며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누구세요? 형님, 저예요. 동서가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고 그러세요? 답지 않게? 그리고 왜 또 찾아오셨어요?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러 오셨나? 오늘은 변기 멀쩡한데. 변기 물 잘 내려가요? 다행이다. 왜 찾아왔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동서가 무릎을 꿇더니 제 다리를 잡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래도 어쨌든 저도 형님을 힘들게 한 건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빌게요.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네? 형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매일 찾아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집 전체를 다 청소하고 밥도 차려드리고 형님이 시키는 일 다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이 시켜서 온 거예요? 아니면 그쪽 혼자 결정하고 온 거예요? 이건 어머님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 혼자 결정하고 온 거예요. 왜요? 이렇게 고귀하신 분께서 왜 다리는 절고 의사는 때려치고 화장실 청소나 하고 다니고 있을까?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 할 줄 알고? 그건 아니지만 이제 와서 나에게 용서를 빌면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와요? 저랑 오빠랑 다시 재결합할 수 있나? 그래도 아주버님하고 형님하고 아직 사랑하고 있다면 재결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딴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요?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이 다 없던 일이 되냐고요. 형님, 제가 날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어머님까지 제가 용서 빌러 온 거 아니에요. 저만 용서 빌러 온 거예요. 이건 어머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10년 동안 형님하고 아주버님께 너무 미안해서 늘 만나면 사과하고 싶었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사과할 마음이 생긴 거 아니고요. 그럴 거면 10년 전에 저 병원에 있을 때 와서 사과했었어야죠.
그때 그렇게 몸도 마음도 모두 힘들었을 때 와서 사과했었어야죠. 당장 나가요. 이딴 쇼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아니에요, 형님. 진짜 진심이에요. 제발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형님 괴롭힌 거, 형님한테 먹여선 안 될 약 먹인 거, 그거 다 어머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용서해주세요. 형님, 이렇게 와서 매일 빌게요. 형님이 하라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용서해주세요. 형님,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시켜도 해선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주세요. 네? 매일 이렇게 와서 빌게요. 전부 소용없다고요.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가 생겨서 이렇게 와서 비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뭔데 갑자기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게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와서 내 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싶기라도 한 거예요? 대체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냥 본인 마음 편하고 싶어서 이렇게 행패 부리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형님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정말 나에게 사과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나를 찾아와서 사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찾아오는 거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저는 형님을 괴롭혀서 여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10년을 살았어요. 저랑 어머님은 의사 면허를 잃었고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되면서 큰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렇게 병원 건물과 집을 팔아서 빚 갚는데 전부 다 쓰고 저랑 어머님은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에 가던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불행은 전부 저와 어머님이 형님께 못되게 굴어서 생긴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연이라도 형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웃기고 있네. 지금 당신들한테 생긴 일들이 전부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저주라도 걸었을까봐?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형님께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형님을 이렇게 우연히 만났고 저는 형님을 보자마자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 형님이 받아주시지 않아도 꼭이요. 나는 그 사과 받아줄 수 없어요. 나는 20살이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그렇게 수모를 당했고 아이까지 잃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고요.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오빠랑 이혼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당신들 다 소송 걸어서 교도소 가게 만들었을 거야. 알아?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고 사라져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금 나한테 와서 고해성사하니? 그럼 아이고 그랬구나.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그런 일 당했구나. 아이고 딱해라.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전부 다 용서해줄게.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어? 대답해봐. 당신 마음 편하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당연히 사과는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 너무 불행하게 살았고 그게 전부 형님을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형님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조금 부러우면서도 다행이다 싶었고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로 했어. 아니면 전부 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하기로 했어? 계속 미안하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만큼 말했잖아요. 당신들의 불행은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의사면허 잃은 게 나 때문이야? 아니잖아. 기사 보니까 금지약물 유통시키다 걸렸다며.
나한테 먹인 약도 몰래 유통시켰던 약 중 하나 아니야? 보니까 이미 교도소까지 갔다 왔네. 다 당신이랑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야. 이건 나를 괴롭혀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빌어도 너희들이 한 짓은 사라지지 않아. 너희들이 저지른 불법도 영영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도 전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줄 아세요? 네, 그러시겠죠. 서울대 의대 나온 고고하신 분께서 이런 아랫것에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다 필요 없고 당장 나가. 저는 무릎 꿇고 있는 동서를 잡고 질질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형님, 제발 500만 원만, 아니 100만 원만이라도 빌려주세요. 네? 저 이번 달 이자 못 갚으면 진짜 큰일 나요. 형님 제발요. 형님! 저는 동서가 뭐라고 하든 말든 동서를 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바로 경비실로 연락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 우리 건물에 출입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전 보험 언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미연이에요.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정말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든? 네,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던데요. 그것도 안 되면 100만 원만이라도 빌려달라고 와서 울고불고 미안하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생쇼에 난리를 치고 갔어요.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그것들 거짓골 대서 그러고 다니는 건데 너 성공한 거 보고 분명히 돈 좀 달라고 찾아올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바로 찾아올 줄은 몰랐네. 저도 놀랐어요. 저를 괴롭힌 벌을 받아서 두 사람이 고생 중이라고 제 용서를 받아야지만 이제 이 불행이 멈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고 그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바로 내쫓았어요. 웃기지도 않아. 지들이 잘못해서 교도소 갔다 오고 거기다 나는 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뻔뻔한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탓하고 절대 본인 잘못은 인정 안 해. 난 또 혹시 너 마음 약해져서 그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잘 물리쳤구나? 그럼요. 이제 저 10년 전에 당하고만 살던 미연이 아니에요. 잘했어. 그런 인간들은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들 눈엔 피눈물 난다는 걸 알아야지. 잘했어, 미연아. 고마워요, 언니. 제가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들어가. 저에게 천박하다, 더럽다, 냄새난다, 추하다 등등 그렇게 온갖 욕을 다 퍼부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그 꼴로 살고 있고 저는 악착같이 성공해 그들도 살아보지 못했던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분하기도 했겠죠. 그들은 서로를 전부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결말은 드라마 속이나 있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또다시 저에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그때마다 단호하게 내칠 겁니다. 가끔 전 남편이 보고 싶지만 연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남편을 보면 그때 일들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를 것 같아서요.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 생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대신 저는 주말마다 고아원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평일이 되면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내 일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 이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겐 너무 힐링이고 감동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